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본 후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KBS 라인이 리그에서 처음으로 가동되었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일 때문에 손흥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톤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번리전 이후 영웅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손흥민 전혀 죽지 않았으니까요. 힘내자는 의미에서 저도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브로위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득점 단독 선두 자리? 자신의 체력이 회복되는 것? 베일과의 호흡? 아닙니다. 오로지 팀의 승점 3점이죠. 손흥민은 케인이 82분의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기게 되었을 때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로 인해서 본인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팀이 리그 1위에 올라있는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딱 2시간이었죠. 레스터시티가 울버햄튼을 잡게 되면서 리그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리버풀이 맨시티와 비겨버리면서 서로 1점밖에 얻지 못한 것이 위안입니다. 확실한 건 지난 몇 년 동안 리그를 점령했던 리버풀과 맨시티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풀타임 뛰면서 팀 승리를 도왔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달라진 위상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구 매체들에게 좋은 평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쉬운 경기력을 보인 거 인정합니다. 전반 12분 찬스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고 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손흥민이 경기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면서 체력적인 열세를 잘 이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유효 슈팅을 기록한 상황 외에는 퍼스트 터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웨스트브로미치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파울도 많이 당하고 고전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내용은 계속 썩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그라운드에서 계속 기회를 노렸습니다. 교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득점을 위해서 먼저 선택한 것은 공격을 전환하고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교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손흥민도 충분히 교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시청하면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저만이었나요? 그래도 무리뉴 감독의 선택은 베일과 시소코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체 카드 3장을 다 쓰면서도 지친 손흥민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손흥민의 결정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6라운드 번리전에서 경기 막판까지 골이 없다가 승점 3점을 확보해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마지막 교체를 해주었지만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는 꼭 승점 3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득점이 없자 지친 손흥민, 전투력 50%밖에 안 되는 손흥민을 믿었던 것입니다. 무리뉴에겐 손흥민은 그만큼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는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함부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한방을 믿기 때문이죠. 손흥민 팬들이라면 그동안 부러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죠. 케인은 아무리 부진해도 경기가 접전이었을 때 교체한 적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2018-2019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4개월여 동안 경기를 뛰어본 적도 없는 케인을 풀타임 출전시키고 그것도 4강전 영웅 해트트릭 모우라를 선발해서 제외까지 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잖아요. 한국 국가대표 경기 중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교체되는 거 보셨습니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풀타임 출전을 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고갈되어도 손흥민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전에서 후반 마지막에 골을 넣을 수 있었고 독일전에서는 드라마 같은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일정보다 더 타이트한 경기 일정으로 12일 동안 5경기를 치르면서도 거의 대부분 풀타임으로 출전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스의 위용이죠. 꼭 골을 넣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팀의 사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케인만큼 손흥민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을 웃게 했던 손흥민의 결승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아스톤 빌라전에서 지칠 대로 지친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찬스가 왔고, 그때에도 전속력으로 수비수들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5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도 손흥민은 그런 클래스였던 것입니다. 4게임 연속 골이 없다 했지만 손흥민은 특히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입니다.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잘 관리하면서 맨시티전부터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충전되고 좋은 컨디션이 유지되어도 6라운드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웨스트브롬위치와의 경기에서 리그에서 처음으로 KBS 라인이 가동되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케인, 베일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 축구 레전드는 리버풀 마누라 라인보다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 라인업을 보았을 때는 정말 설레었죠. 얼마나 큰 파괴력을 보여줄까 기대가 됐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 견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이 열리면서 골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전에는 선수들이 손흥민만 바라보고 전달하면 됐지만 이제는 손흥민에게 줄 수 있었던 기회를 베일에게도 나눠줘야 되다 보니 손흥민에게 기회가 더 줄 수 있을 듯합니다. 후반 4분 상황에서 알더베이럴트가 롱킥으로 케인에게 전달하면서 기회가 왔는데 케인은 손흥민에게 주지 않고 베일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아쉽게 발에 맞추지 못하면서 득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볼을 손흥민에게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죠. 이 KBS가 유기적으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팀이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에게 기회가 적어진다고 해서 토트넘 경기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KBS 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이제 3명이 처음으로 함께 선발로 나선 것이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는다. 공격 옵션의 다양화가 자칫 집중력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발 처음 호흡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희생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세계 탑급인데 나머지 둘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베일은 이번 시즌 토트넘 복귀 첫 경기에서 나오자마자 프리킥 키커가 되었고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번 웨스트브롬위치와의 경기에서 매우 좋은 프리킥 위치에서도 케인과 베일이 같이 키커가 되었습니다. 무리뉴 체제에서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케인이었고 그 다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유럽 리그 처음으로 페널티킥 골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케인 다음 페널티킥 키커도 베일이 될 모양새입니다. 현재 득점왕 레이스에서 손흥민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페널티킥 전담하는 공격수지만 손흥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단한 거죠. 심지어 살라는 6골 중 4골이 페널티킥 골입니다. 케인은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출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 손흥민에게도 페널티킥 득점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 베일은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킥을 전담하더라도 슈팅 가능한 프리킥은 한 적도 없습니다. 베일은 손흥민보다 피지컬도 더 우수하기도 하고 헤딩 능력도 갖춰서 문전에서도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킥도 베일, 혹시나 페널티킥도 순위도 케인 다음 베일, 문전 쇄도로 인한 기회까지. 그럼 손흥민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웨스트브롬위치와의 경기에서 득점 상황은 현재 토트넘이 언제 가장 파괴력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베일이 교체된 후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 체제가 되면서 골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베일의 가세가 토트넘 1득점을 3명에서 나눠야 하는 게 아니라 1득점이었던 골이 더 많은 골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작인 만큼 더 좋은 호흡을 기대는 할 것입니다. 너무 겸손한 나머지 케인뿐만 아니라 베일에게까지 양보만 해야 하는 희생양으로 남게 된다면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약 2주 동안 A매치 기간 중 토트넘 선수들도 모두 무사하고 손흥민도 잘 회복해서
맨시티전에서 대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첫 가동을 축하하고 세계 최고의 라인업으로 활약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